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 유리 립스키. 위험도 2. 다소 불쾌감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심심풀이로 보는 캐랑의 괴담. 유리 립스키를 검색 시 7분 15초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은 그저 바닷속 배경과 다이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빛이 잘 들어오지도 않는 꽤 깊은 곳까지 도착하여 영상이 끝나는 다이빙 영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들과 달리 무서움을 느끼거나 잔인한 장면이 나오거나 갑툭튀가 나오거나 하는 영상이 아니었죠. 스포츠의 한 종류인 스쿠버 다이빙 영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영상들 중 하나였고 그저 다이버들의 해저 녹화 영상 정도라고 생각할 수준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찍히게 된 배경을 알고 나면 왜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에 등재되었는지 알게 되죠. 사실 이 영상은 유리 립스키가 자신의 죽음을 끝까지 녹화한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영상을 보는 것과 알고 이 영상을 보는 것에는 엄청난 공포감 차이가 있었죠. 해당 영상이 녹화된 장소는 이집트의 다합 블루홀. 이곳은 다이버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봐야 한다는 유명한 다이빙 스팟으로 한마디로 다이버들의 성지인 곳입니다. 이곳을 다이버들이 찾는 이유는 바닷속에 있는 신비한 천연 아치형 동굴 때문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합 블루홀은 동굴을 통해 블루홀과 바다가 이어져 있는 구조로 강력한 조류가 흘러 100명이 넘는 다이버들이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가져다주는 스릴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장소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리 립스키 또한 그런 이유로 다합 블루홀을 즐겨 찾던 다이버였죠. 여느 때와 같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 유리 립스키는 얕은 곳에서부터 다이빙을 준비합니다. 원활한 수중 촬영을 위해 적색 필터를 카메라에 끼우고 있죠.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다이버들의 성지답게 여러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보이는 해저에서도 다이버들의 공기방울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다이빙을 마친 다이버들이 해상으로 올라오고도 있었죠. 유리 립스키는 한 명의 동료와 함께 다이빙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다이빙에 들어가기 앞서 동료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홀로 먼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유리 립스키는 러시아에서 다이버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자신의 실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다이빙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명하게 들리는 헬프라는 소리. 전문가는 호흡기, 즉 레귤레이터에서 난 소리이며 헬프라고 도움을 요청한 소리는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유리 립스키가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해상에 보일 정도로 깊게 들어오지 않은 만큼 여기서 다이빙은 쉽게 멈추고 지상으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몇몇의 전문가들은 분명히 호흡기를 물고 헬프라고 외치는 소리가 맞다고 반박합니다. 이때부터 유리 립스키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다이빙을 멈추지 못하고 도움의 소리를 낸 것이라고 말이죠. 헬프라고 소리가 난 뒤 유리 립스키는 지면에 닿습니다. 지면에 닿은 이상 쉽게 다이빙을 그만둘 수 있었으나 유리 립스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내려갑니다. 헬프라는 소리가 레귤레이터에서 난 소리라면 유리는 자신의 의지로 밑으로 내려간 것이고 헬프라고 외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지면에 닿았음에도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올라가는 분진들을 볼 때 상당한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던 도중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내려가면서 이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오죠. 이제 유리 립스키는 해상의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해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이 신음소리는 사실 다른 무언가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유리 립스키가 내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유리 립스키는 40m까지만 가능한 레저용 공기통을 메고 있었고 진즉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즉 부족한 산소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리 립스키는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강사까지 하던 다이버인 유리 립스키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거의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산소는 없고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해저까지 도달하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온 유리 립스키는 처음으로 심도계를 봅니다. 그는 대략 90m 밑에 해저까지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심도계를 비추는 유리 립스키는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려 한다기보다 꼭 카메라에 무언가를 알리려고 심도계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려오는 동안에도 숨이 차는 순간에도 심도계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리 립스키는 몇 발자국을 딛습니다. 그리고 산소통을 빼버리죠. 그렇게 모래 위로 쓰러져 뒹굽니다. 뿌옇게 먼지가 일어나고 유리 립스키는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무언가가 보입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유리 립스키의 움직임은 이내 멎습니다. 유리 립스키는 이튿날 동료들에 의해 회수되었으며 다른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은 산소 부족과 질소 중독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유리 립스키의 영상은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런데 유리 립스키는 어쩌다가 해저까지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다이버 강사였던 그가 단독 다이빙의 위험성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레저용 공기통을 메고 자신 스스로 해저로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 무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 유리 립스키의 동료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부유물이 매우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유리 립스키가 하강 조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루홀과 바다가 동굴로 연결되어 있는 다운플로의 특성상 조류가 많이 발생하고 때마침 발생한 하강 조류 때문에 유리 립스키가 해저까지 내려갔다고 말이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영상의 끝부분에 해저 생물같이 보이는 것에게 유리 립스키가 끌려갔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해저 생물에게 끌려온 유리 립스키가 죽음을 감지하고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 심도계를 보여줬다고 말이죠. 보통 여가를 즐기며 여유롭게 하는 스포츠를 레저 스포츠라고 하고 위험한 곳이나 위험을 무릅쓴 스포츠를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이 주는 스릴을 만끽하고 누군가는 그것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위험을 정복하고 위대한 모험가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 위험에 휩쓸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위험을 정복한 위대한 사람이 아닌 그 이면에 위험에 휩쓸린 사람 유리 립스키의 이야기였습니다.